자, 본격적으로 핵심 2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얘들아 지구가 자전을 한다고 해서 자전. 자, 자전 방향이 어떻다 그랬어? 자전축을 중심으로 무슨 방향? 시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 시계 이렇게 돌죠.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다고 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낮과 밤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선생님이 직접 문방구에 가서 사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혹시 따라해볼 친구들은 가까운 문방구 가면 요 스티로폼 9 2개에서 800원이었고 이 철사 해봐야 1000원이니까 한번 심심하면 해보도록 하세요. 이건 직접 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자, 일단 요걸 한번 봅시다. 미리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 미리.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놨는데, 자 보면 지구예요. 지구. 일단 이 스티로폼 궁은 지구라고 생각해봅시다.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가운데 검은색 선 보이니? 자, 이게 적도예요. 적도. 자, 가운데 선을 적도라고 하면 위아래 끝 지점은 뭐야 얘들아? 그쵸, 북극과 남극이 될 거예요. 북극과 남극. 이 위에를 북극이라고 해봅시다. 북극.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을 꽂아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나무젓가락은 자전축이 되는 거죠.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는 무슨 방향? 저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자, 그래서 여기가 극지방이고 여기가 적도면 위도 30도는 어느 정도 돼요? 위도 30도는 여기서 요만큼 한 30도 정도, 이 각도가 한 30도 정도 올라간 게 되겠죠. 그 30도에 자 관측자 자, 관측자가 30도 부근에 자, 이렇게 서 있다고 합시다. 자, 관측자가 서 있는 거야, 얘들아. 관측자가 서 있어요. 그럼 여기 관측자 위치에서 북쪽 하늘은 어디야? 북쪽 하늘? 그렇죠. 북극성. 여기 자전축 끝에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바라보면 그치, 북쪽 하늘이겠죠. 이쪽이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지. 그럼 이쪽이 북이면 나머지 방위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방위표 배웠으니까 할 수 있겠죠. 혹시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쵸? 자,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자, 지금부터 이게 이 친구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 하늘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낮과 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잠깐 내려왔어요. 자, 보면 자, 여기 전등이 하나 있어요, 얘들아. 전등. 자, 전등 불을 켜볼게요. 자, 눈뽕. 자, 전등에 불이 엄청 밝죠? 자, 이걸 태양이라고 해보죠. 태양. 자, 태양이 있고 자, 여기 태양 옆에 지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무슨 방향으로 자전한다고? 자전은 항상 그렇죠. 반시계 방향에서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겠죠. 지금 보면 방향도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보면 지금 그러면 실제로는 막 자전축도 기울어져 있고 한데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여기 빛이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 빛이 들어온 부분. 이 빛이 들어온 부분은 뭐가 되겠어? 낮이 되겠지. 지금 관측자가 보면 관측자는 낮인 거야. 지금 낮에 들어와 있는 거고. 좀 돌면 어떻게 돼?
밤이 되죠. 관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얘들아? 낮과 밤이 나타나게 된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거 봤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지구가 이런 식으로 있죠. 자, 낮과 밤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제일 처음, 이 관측자가 제일 처음 보게 되는 태양은 동쪽에서 뜨겠죠. 그렇죠. 동쪽에서 뜨게 되고, 그 다음은 태양은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다시 좀 더 가까이서 볼게요. 좀 더 가까이서 한번 봅시다. 가까이서. 자, 관측자에서 보면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서 남쪽 하늘로 보이고 서쪽 하늘에서 지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지구가 자전하면서 얘들아 보면 동쪽에서 먼저 태양이 보이고 남쪽을 지나서 서쪽 하늘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북쪽 하늘에선 태양을 볼 수 있니 없니? 북쪽 하늘에선 태양을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얘들아, 너희 집 같은 거 있지? 집은 그럼 어느 방향으로 지을까? 그렇죠. 집은 대부분 남쪽 방향으로 짓게 돼요. 남쪽 방향으로 집을 짓게 되면 동쪽에 해가 뜨고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게 모두 보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가장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쪽 방향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당장 우리 학교도 얘들아 정문이 어느 방향이야? 정문이 남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남쪽 방향 집들이 비싸. 북쪽 방향 집들은 싸고요. 북향집. 선생님이 지금 북향에 살아요. 슬프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프린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기 화살표 방향에서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화살표 방향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면 그 반대쪽은 어떻게 되니? 그 반대쪽은 밤이 되겠죠. 밤. 그럼 가장 먼저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건 동쪽 하늘이겠네. 동쪽 하늘. 그렇죠. 동쪽 하늘에서 태양빛이 보이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면 남동서 이런 식으로 태양빛이 보이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서쪽 하늘에만 태양빛이 보이게 되고요. 결국은 마지막엔 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걸 보면, 자,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관측자를 고정시킬 거예요. 관측자를 남쪽 하늘을 바라본 상태에서 고정시킨다면 태양은 어디서 뜨는 것처럼 보이게 될까요? 그렇죠.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관측이 될 거예요. 이게 살짝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실제 화면에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지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구에서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럼 태양은, 그렇죠, 지구에서 바라보기에 우리가 남쪽 하늘을 계속 관측한다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관측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은 어디다? 그쵸,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자, 두 번째 내용, 천체의 일주운동이에요. 자, 일주운동이라는 뜻이 뭘까 얘들아? 일주운동. 일이 하루, 주는 달릴 주자예요. 일주운동이란 건 하루에 달리는 운동이란 거야. 하루에 달리는 운동. 그렇다는 소리는 하늘이 하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건데, 지구가 자전을 하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하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게 일주운동이에요. 사실 앞에서 배운 낮과 밤은 태양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겁니다. 태양의 일주운동은 시계 방향이고 동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떠있는 다른 별들의 일주운동 방향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신기하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한 곳에 딱 찍어놓고 하늘이 어떤 식으로, 별들이 어떤 식으로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는지를 찍은 별의 일주운동 영상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도 한번 이런 일주운동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등교 계약이나 좀 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태양의 낮과 밤이 태양으로 인해 낮과 밤이 발생하는 원리와 똑같은데 한번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쪽 하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이 동쪽 하늘이거든요, 얘들아. 지금 화면에 나온 부분이 동쪽 하늘이에요. 아직 낮이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니까 한번 별이 보이게 시간을 돌려볼게요. 오, 자, 별이 보여요. 자, 지금 하남의 하늘인데 8시 하남의 하늘이에요. 자, 보면 자, 동쪽 하늘의 별들은 지금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니 얘들아? 동쪽 하늘의 별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동쪽에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 위로, 뭐가 떨어진 거야? 동쪽에서 대각선 위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 남쪽 하늘을 보도록 할게요. 남쪽 하늘.
없애봅시다. 자, 남쪽 하늘을 보면 얘들아 어떻게 보이니? 자, 남쪽 하늘을 보면 별들이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넘어가죠.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 지나서 다른 서쪽 하늘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 서쪽 하늘을 관측하게 되면 어떻게 해? 서쪽 하늘 관측하면 대각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천체들이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네. 그러면 얘들아,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뜨고 지는 걸 관측할 때는 어느 쪽 하늘을 보면 되겠니? 어느 쪽 보면 될까? 그렇죠. 남쪽 하늘을 보게 되면 동쪽에서 뜨는 것부터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떨어지는, 자, 이게 무슨 방향이야 얘들아? 하늘의 일주운동이 남쪽 지나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 관측은 항상 남쪽 방향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체들이 뜨고 지는 것을 모두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 한번 봅시다. 북쪽 하늘은 살짝 어려우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북쪽 하늘이에요 여러분. 북쪽 하늘에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 얘들아? 보면 중심에 있는 폴라리스, 자 여기 폴라리스,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왜? 북극성은 자전축이 꽂혀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북극성을 기준으로 지금 어떤 방향을 돌고 있니? 다 이렇게, 무슨 방향이야 이거?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왜 남쪽 하늘을 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북쪽 하늘을 볼 때는 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남쪽 하늘과 북쪽 하늘에서의 천체의 움직임 선생님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이쪽 하늘이 남쪽 하늘이고 이쪽 하늘이 북쪽 하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 너희들 카메라 방향, 이쪽 방향은 뭐가 되겠니? 여기가 남쪽이면, 이게 남쪽이면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동쪽, 동, 남, 서 방향이 될 거예요. 뒤쪽은.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앞에 너희들이 보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하면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 되겠죠. 뒤쪽은 서쪽. 그럼 천체들이 이런 식으로 떠서 남쪽 하늘이나 서쪽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럼 내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천체들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천체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그럼 금방 이해되니까. 자, 천체 일주운동 방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이쪽 어느 쪽 하늘이라고 얘들아? 동쪽 하늘, 여기는 남쪽 하늘, 서쪽 하늘.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얘들아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 하늘로 떨어지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천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고? 동쪽에서는 대각선이 남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천체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남쪽 하늘은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서쪽으로 떨어져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관측이 되겠지. 서쪽 하늘에서 어떻게 돼? 서쪽 하늘에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동쪽에 떠오르는 애들이 서쪽으로 져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관측이 된다. 그래서 일주운동 방향이 지금 어떤 방향이야? 자, 시계 방향 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아, 천체의 일주운동 방향은 어떤 방향이다? 시계 방향이다. 그런데 어디나 다르다고 했어? 그렇죠. 아래쪽에 북쪽 하늘은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자, 북쪽 하늘은 조금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놓고, 북쪽 하늘 같은 경우는 중심에 뭐가 존재해? 중심에 자, 북극성이 존재해요. 자, 북극성이 존재하고 북극성에는 뭐가 있어? 자전축이 꽂혀 있어요. 자전축이 꽂혀 있으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과 동일하게 움직이게 돼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떻다고?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자,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천체들이 움직이게 된다. 자,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심화를 하면 하루에 지금 몇 도 돈다고 했더라? 하루에 360도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얘네도 크게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근데 360도 도는데 몇 시간이 걸려? 하루니까 24시간. H는 hour예요. hour. 24시간이 걸리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약분을 하면 어떻게 돼? 15도 per H. 한 시간에 약 15도씩 회전을 하게 된다. 알겠죠? 요걸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만약에 이렇게 뒤에 심화 문제를 냈으니까 그냥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그 문제 풀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공전에 의한 현상이에요. 공전에 의한 현상.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에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1년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하게 됩니다.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이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1년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하게 돼요. 지금 영상이라 좀 반대로 보이는데 그건 좀 감안을 해주고,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두고. 자, 1년에 한 바퀴씩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아까 앞에서 얘들아 일주 운동했던 거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한 바퀴 돌 때 365일이 걸리는 거지. 360도를 도는데 365일이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는 0.9에서 한 1도 정도씩 천천히 돌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태양의 연주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할 텐데, 여기서 조금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늘에 떠 있는 별 있지 얘들아. 별,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있죠.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들이나 별의 위치는 바뀔까?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구상에서 위치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한 며칠간 관측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는 별자리의 위치 또는 별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위치, 물고기 자리 위치에 지구가 위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반대쪽에는 이런 식으로 태양이 위치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구가 가위치에 있을 때 하늘을 관측한다면 우리는 물고기 자리를 볼 수 있겠죠. 지구가 자전하면 물고기 자리를 볼 수 있겠고, 또 지구가 자전하다 보면 저쪽에 있는 쌍둥이 자리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쌍둥이 자리도 볼 수가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궁수 자리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뭔 못 봐 얘들아? 바로 정면에 있는 처녀 자리는 태양빛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 위치, 다 위치, 라 위치에서도 관측되지 않는 별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태양의 연주운동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가위치에 있을 때 얘들아 어떻다고? 가위치에 지구가 있을 때 지금 보이는 거는 쌍둥이 자리, 처녀 자리, 물고기 자리는 보이지만 정반대쪽에 있는 궁수 자리는 보이지 않았어. 왜 그랬어? 태양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너무 밝아서 태양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럼 같은 원리로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 이렇게 해서 지금 처녀 자리 위치에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지구는 반대편에 있는 물고기 자리를 볼 수가 없겠죠. 같은 원리로 다 위치에 가면 쌍둥이 자리를 볼 수 없을 테고, 라 위치에 가면 처녀 자리를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 관측이 불가능한 별자리의 위치는 지구에서 관측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거겠지. 그렇죠.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은 지구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태양의 연주운동.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연주운동이 되겠죠. 지구의 공전,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도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태양은 특정한 별자리들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별자리들 12개를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황도 12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에 따라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황도 같은 경우는 태양이 이동하는 길이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약에 너희가 지구과학을 조금 더 깊게 배우게 된다면 태양의 위치가 조금씩, 뜨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계절의 변화도 생기고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학습할 때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냈던 두 가지 과제 구글 폼에 올라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그 구글 폼 그 설문 들어가면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복습용 과제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내용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머릿속이 확확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몇 가지 문제를 더 추가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역시 이번 것도 안 풀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